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현재 여러분? 참, 한 주의 시작이 좀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증시 자체도 잘 흘러가고 있고, 근데 지금 상승폭이 좀 크다 보니까 수급이 좀 줄어들고 있어요. 상승 하락폭이 점점 줄어들면서 거래량도 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저항선에 와 있죠. 저항선에 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있을 겁니다. 급격한 조정은 현재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블랙스완이 있어요. 블랙스완, 화이트스완이라고 해야 되나? 블랙스완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전 생길 것 같습니다. 잘하면요. 잘하면. 이제 금리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점차 사라지고 인플레이션이 잡혀가고 물가가 안정돼 가면 이제 슬슬 정치 지도자들은 본인의 그런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할 겁니다. 그거 중에 하나가 이제 미중 무역 분쟁 같은 게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일단 거기서 이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제가 키워드가 나온 이유가 지금 페트로 위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페트로 위안이라고 하면 페트로가 기름입니다. 석유. 위안은 뭔가요? 중국의 화폐죠. 현재 시장은 페트로 달러입니다. 무조건 석유는 달러로 결제하세요. 이렇게 딱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달러의 위상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가 페트로 달러 때문입니다. 근데 이 페트로 달러가 무너지게 된다면 지금 금 본위제를 폐지한 이후에 겨우 살아나는 이 달러가 약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은 정말 그걸 싫어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페트로 달러의 위상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중국이요. 페트로 위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에 가서 얘기했죠. 위안으로 결제해라. 왜냐하면 또 중국이 기름을 가장 많이 쓰고 지금 현재 상황이 바뀌었어요. 미국은 산유국입니다. 이제. 중동으로부터 석유를 사올 필요가 없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향력이 낮아지는 거죠. 거기에 지금 최근에 사이도 좀 소원해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페트로 위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런 중국을 가만히 놔둘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러면 미중 무역 분쟁 반사수의 줄을 몇 가지 가지고 있어야 미중 무역 분쟁으로 시장이 무너질 때 나는 해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시장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저희 현재 여러분들하고 좀 더 얘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요. 자, 지금 현재 코스피는 보시다시피 저항선에 와 있습니다. 저항선에 와 있고 조정을 보이면 2,500까지는 떨어지겠죠. 예, 거의 2,600에서 2,500을 왔다 갔다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코스닥은 지금 이동평균선이 너무 벌어져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동평균선이 벌어지면 좁혀지게 돼 있어요. 좁혀지게 돼 있는데 그 타이밍이 중요한 거죠. 그 타이밍이 언제죠? 예, 지금 현재 주도 섹터가 약간의 조정을 보일 때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기억나세요? 예전에 에코프로 관련해서 제가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가 이때였을 겁니다. 기억에 에코프로 주들이 조정을 보일 때 돌파를 하기 전에 에코프로 BM은 더 갈 수 있다라고 했다가 댓글에서 좀 쓴소리를 들었죠. 에코프로 BM이 더 간다는 의견이네요. 이 사람 의견 듣지 않겠습니다. 이런 댓글들이 많았는데 그분들은 현재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찾아와 보실 수 있겠죠. 계속 오르네 라고. 하지만 지금 타이밍은 좀 달라졌어요. 확실하게.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은 지금 다른 이슈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들만의 밸류에이션이 있겠죠. 당연히.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의 그런 미래 가치라든가 섹터에 대해서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압니다. 장사미다도 알아요. 그거 가지고 왈가왈부할 타이밍은 지났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고점에 있는데 그 이유가 뭐야라고 하면 누구나 2차전지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폐배터리.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로는 지금 현재 이 상황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해석할 수 있는 거 한두 개가 있죠. 공매도가 있습니다. 공매도. 현재로서는 공매도가 불이 붙어서 쇼트 커버링과 또 공매도가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개인 대 공매도의 싸움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개인은 공매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아시겠죠. 그건 부조리한 측면도 있지만 현재 시장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부조리하니까 라고 해봐야 손해본 돈을 돌려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다 뒤로 밀어두고 현재는 공매도 세력들과 또 다른 공매도 세력들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공매도 세력을 박살내려는 공매도 세력하고 공매도로 수익을 보려는 공매도 세력이 싸우고 있는 이 중에 개미가 끼어든 거예요. 개미가 절대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게임 스탁 사태도 있었잖아요. 개미가 공매도를 이길 수는 없었어요. 잠깐 이기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전투에서는 이기고 있었는데 전쟁에서는 졌죠. 결국엔 공매도
그때 뭐 운동 벌였던 개미들은 굉장히 좀 손해를 크게 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코스닥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동평균선이 좁혀지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게 꼭 하락한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잠깐만요. 이게 됐죠? 여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해서 자, 어이씨 2번 여기서 요렇게 옆으로 가면서 요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동평균선이 점점 줄어들죠. 이렇게 얘도 이렇게 오고 얘도 이렇게 옵니다. 이동평균선이 좁아진다는 게 주가가 하락해야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주가가 하락하면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는 거죠. 이동평균선이 수렴하는 게 아니라.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건 이동평균선이 좁혀지는 상황이 올 거다. 그렇게 되면 조금 그때 조심해야겠죠. 자, 그리고 코스피는 제가 요선 그리면서 이거 좀 틀어졌다. 이거 좀 뒤로 가야 되는데 요선을 요 하락 추세를 뚫어 올릴 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하락 추세가 끝났다. 이제 상승이 나올 수 있고 최소 횡보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을 때만 해도 그럴 만한 조짐은 보이지 않았으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떤가요? 상승을 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제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추세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하락 추세 끝났을 때 그때 당시 뉴스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금리 인상이 지속돼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거고 그리고 결국에는 디플레이션,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뉴스가 가득할 타이밍이었어요. 그때 이 하락 추세가 끝났고 이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기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근데 뭐 소신과 말씀드렸던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맞았다. 현재 미증시는 하락 중입니다. 거의 뭐 약보합에서 조금 더 하락 중인데요. 그냥 이 정도면 하락이라고 봐야죠. 거기에 야간 선물도 하락 중이에요. 그래서 내일 시초가는 현재로서는 별로 안 좋아 보입니다. 조정을 보일 수 있겠죠. 이게 또 급락으로 이어지냐 그럴 만한 이슈는 없습니다.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미중무역 분쟁이라는 겁니다. 그게 발생하길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조짐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뉴스가 있어요. 지금 현재 월스트리트이 떨어지고 있다. 슬립스 as Fed seen hiking rate. 자, 그 금리를 인상시킬 것처럼 보여서 seen 보이잖아요. In May 5월에 뭐 그래서 뭐 가라앉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뭐 경제 지표가 몇 개 강하게 나오고 있어서 좀 약간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뭐 잘 모르겠다는 얘기를 돌려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언론 잘 아시잖아요. 자, 시간이 지나고 나니 아까 제가 했던 말들이 좀 잊혀지게 됩니다. 뭐 에코프로 BM이 추가 상승한다라는 그냥 그 언론에 반하는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한참 하락하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있을 때도 언론에 반하는 말을 했었죠. 근데 그때 했던 말들은 좀 잊혀지고 있어요. 사실 전 그런 게 좀 아쉬워요. 제가 지금 현재 약간 시황이랑 안 맞거나 급변하는 시황에 못 맞추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으나 전체적인 대세를 받아가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내일의 주가나 내일의 그런 뭐 흐름을 알 수 없어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걸 알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데려와 보세요. 그럼 뭐 거의 뭐 박수무당이거나 아니면 뭐 그런 분들일 겁니다. 심지어는 제가 실방 때도 말씀드렸는데 2분 뒤에 미래만 알 수 있어도 저는 빌 게이츠를 능가하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결국에는 과거의 데이터와 흐름과 추세를 분석해서 앞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니 내가 이런 투자를 해서 수익을 최대한 극대화해 보겠다라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거지. 내일 주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수익을 보겠다라는 그런 스탠스는 그냥 어디 뭐 점쟁이죠. 거의 뭐 미륵인가 뭐 약간 이런 거죠. 그런 건 좀 무시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현재 상황에 맞게 저는 어느 정도 조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정이 하락 조정이 될 수도 있지만 플랫 조정이 될 수도 있어요. 조정이라는 게. 그건 엘리엇 파동 이론에서 나오죠. 조정은 조정인데 플랫 조정인 겁니다. 하락으로 보이진 않고 하지만 매수세는 사라진 그런 횡보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 횡보 조정까지도 예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2차 전지에서 바이오랑 반도체 섹터로 가고 있죠. 수급이 점점 이동하는 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에코프로 관련 2차 전지가 강하게 조정을 보이면 바이오가 올라가요. 이거 제가 드렸던 말씀 기억나시죠? 그때도 굉장히 뭐 저항이 심했죠. 그 말에 대해서. 근데 현재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대로 바이오가 쭉 상승한다는 저는 아니에요. 수급이 잠깐 들어온 겁니다. 조정을 크게 보일 수 있어요. 바이오는. 조정을 크게 보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수급이 안정되고 그때부터 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이오랑 반도체 쪽으로 몰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에코프로 시리즈의 전 폭락은 아직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올라간 주가가
쭉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먼 예도 아닙니다. 네이버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네이버보다 더 가야 되네요. 신풍제약을 보세요.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그때 그거에 대한 의견을 드리기도 좀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 신풍제약의 경우에도 폭락하지 않았어요. 예. 누가 봐도 약간 코로나 작전주처럼 올랐던 종목인데 그 종목도 폭락하진 않았습니다. 점진적인 하락을 했죠. 점진적인 하락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희망 고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형주들이 이제 슬슬 조정을 보일 때는 희망 고문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폭락이 나오진 않는다. 폭락을 하면 다 자르고 나가버리잖아요. 그런 일을 원하겠어요? 이렇게 힘들게 주가를 띄워놨는데. 그런 것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먼 미래를 봤을 때는 당연히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산업이 바뀌는 중심에 있는 종목들이니까요. 거기에 미래에 대한 가치, 그리고 뭐 해외 업체들에 대한 러브콜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미래는 밝으나 지금 현재는 너무 좀 앞을 알 수 없는 좀 상황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지금 현재 공매도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보시면 요 산이 공매도 잔고잖아요. 공매도 잔고가 올랐다 줄었다 올랐다 줄었다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급등도 공매도가 쇼트 커버링이 되고 있죠. 쇼트 커버링에서 다시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다시 공매도가 늘어날 수 있겠죠. 이게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어요. 늘어나면 그때부터는 3일 뒤에는 패닉이 오겠죠. 공매도 정말 많이 늘었는데 그러면 또 운동이 일어날 겁니다. 공매도 세력 박살내자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에코프로 BM 및 에코프로는 한동안은 좀 계속 강세를 보일 것 같아요. 강세를 보인다는 게 상승한다는 게 아니라 거래량 강세를 좀 보일 것 같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옆으로 갈 수도 있어요. 옆으로 가면서 옆으로 계속 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가 문제입니다. 그때는 급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르지도 떨어지지도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성을 차릴 시간이 오는 겁니다. 뭐야? 여긴 어디야?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아직 본격적인 포모 구간이 오지 않았어요. 예. 에코프로 BM은 본격적인 포모 구간이 오지 않았습니다. 슈팅이 나올 수 있어요. 슈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성을 잃을 거예요. 눈이 돌아갔던 사람들이 눈이 완전히 돌아가서 이제 안 보이는 거죠. 그 이후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판단할 예정입니다. SK하이닉스는 공매도가 비이상적으로 늘어서 계속 지켜보기로 했죠. 지금 오른 다음에 공매도 쇼트 커버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주가가 상승했냐? 그렇진 않아요. 주가가 떨어질 때 공매도 쇼트 커버링을 하고 있죠.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공매도 이론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매도는 간단해요. 비쌀 때에서 쌀 때 상환하니까. 그래서 SK하이닉스는 현재는 그렇다. 현재는 그렇다만 좀 체크하시고 주가가 여기서 폭락하냐? 저는 그건 좀 애매할 것 같아요. SK하이닉스가 뭐 지금 현재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겠죠. 뉴스나 그런 실적들이. 최근에 제가 그 SNS를 오픈했었습니다. 그래서 멤버십 거기에 찐팬분들 대상으로 오픈했고 거기에 AI 챗봇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의견을 좀 나누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침에는 좀 여러 가지 리포트라든가 시황을 좀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좀 많이 좀 시간을 좀 투입했어요. 왜냐하면 좀 급하게 좀 만들어야 되는 것들도 있고 기능도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또 이게 뭐 보시면 할 게 되게 많았어요. 여기 보시면 기능들을 다 만들었는데 이 기능들이 쉽게 구현될 수 있는 기능들은 아니거든요. 주식 뭐 에코 프로 이렇게 하면 이거에 대한 답을 주는 거죠. 이 AI 챗봇이. 그래서 이렇게 답을 주는 겁니다. 뭐 기업 정보는 어떻고 뭐 펀은 어떻고 시총은 어떻고 목표가 대비 어떻고 기관들이 그 체크하고 있는 목표 주가는 얼마고 관련 뉴스는 어떤 것들이 나왔고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보여줘야 됐어요. 그래서 이게 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최근에 뭐 시장 지표 뭐 이런 것들 아니지 이걸 보면 안 되지. 지금 현재 뉴스가 어떤 게 있는지 볼까요? 증권 뉴스. 지금 현재 어떤 뉴스가 나오고 있을까요? 중국 주식시장이 신성장 전략이 이끈다. 뭔 소리야? 교촌치킨은 어쩌고 저쩌고. 뭐 볼만한 게 없네요. 현지 및 글로벌 회사 M&A 진출해야. 속보. 자, 애플이 연 4.15% 이자 저축계좌 출시했다. 뭔 소리야? 애플이 출시했다고? 미 전기차 보조금 지급 세부 지침 발표했다. 현대기아차 모두 빠졌다. 이거 별로 안 좋은 소식이죠. 이러면 현대기아차 주가가 내일 별로 안 좋겠네요. 머스크의 스페이스X 소식도 있죠. 뉴욕 증시가 기업 실적을 주시하면서 장 초반 혼조세. 애플이 지금 무슨 은행업도 하나 봅니다 이제. 아무튼 요런 기능들 계속 제공하고 지금도 업그레이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커피 한 잔 분들하고 식사 한 끼 분들을 위한 컨텐츠 중심으로 좀 구성해 볼 예정입니다. 이제 섹터 분석, 종목 분석, 실시간 방송 등 이런 걸 좀 진행해 보려고 해요. 이 바이오는 이미 제가 다루고 있었죠. 1편 올렸었습니다. 멤버십 영상으로. 이거 2편 및 반도체 섹터에 대한 내용을 좀 다뤄볼 예정이에요.
항상 그 멤버십 분들, 현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멤버십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힘을 내서 할 수 있는 이유가 멤버십 분들의 응원 덕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 아무튼 성토하시고요. 항상 이렇게 건강하게 뵀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잘 챙기시고요. 저도 건강을 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